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끝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귀국합니다. 추경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G20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정치권 특히 보수 야당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긍정적인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고요. 또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은 주목할 만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야당의 반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야당도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특히 홍준표 체제가 지금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외유하는 대통령의 어떤 안보 문제를 잘 다루라는 그런 국민적인 그런 어떤 성원을 잘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가 잠깐 들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준서 최고위원의 이음희 전 같이 대질신문까지 벌였습니다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다음 뉴스 시간에 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4박 6일 일정이죠. 그곳에서 한 13명의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담을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사강들 정상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남북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풀어본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특히 강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북핵 해결론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발된 이후에 한 6, 7개월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런 한국 외교의 부재 문제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 성과가 있었다. 야당도 지금 이렇게 위중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어느 정도 응원을 해야지 여기서 비판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 체제도 그렇고 다른 정당들도 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모습과는 좀 다른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보 문제는 아무래도 보수 야당은 보수 정당은 이전부터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이야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이고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아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라든지 평화적 해결 모색에만 너무 방점을 찍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상주의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는 데도 똑같이 무게를 싣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현실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마 좀 반갑게 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북 제재 일변도 방식에서 좀 변화를 모색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타진하게 됐을 경우에 타진할 단계에서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때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인지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그 성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외교 난맥을 그대로 보여준 빈약한 성과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좀 반영이 됐죠. 그리고 물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또 이게 지금 현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성과보다 어음을 끊지 않았느냐.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많다. 앞으로 정부의 외교력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정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서 연일 지금 강공을 하고 있잖아요. 대선 공작 게이트라든지 꼬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미필적 고의한 형사책임 이런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음희 사건에 대해서 그런 강공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설 공간이 매우 적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강공을 하는 것은 국민의당을 적전분열시켜가지고 당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지금 존재감에 있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응을 하고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금 강공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거를 반영한 하나의 그런 정치권의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국민의당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추미애 당 대표의 그런 그 발언에 대한 정치적 앙금이 좀 남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국민의당이 그 김대중 정권 시절에 햇볕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던 정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뭐 지금 그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대북 그 화해 제스처, 대화를 위한 뭐 그 국면 전환을 모색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북 이 압박과 그런 제재에 대해서 상당한 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그런 그 눈높이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순방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 지금 정치적 공경에 빠져 있는 국민의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주도권을 사전에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정치적인 그런 계산도 좀 담긴 그런 논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일지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관련이 됐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영장이 청구된 걸로 보면은 어떻게 뭐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의 9시간 대질 신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대질 신문이 있었는데 끝까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 자기의 입장에서 관여가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인데 검찰은 나름대로 그 대질 신문 이후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찍 나왔어요. 주말이긴 합니다만 뭐 원래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쯤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준서 최고위원까지는 분명히 관여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지 김인원 변호사를 또 추가 소환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영장 실질 심사라는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황 증거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진작에 좀 사과 성명이라도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실기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제가 봐도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그 사과의 골든 타임을 좀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다고는 진상이 완전히 지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입장 표명이 또 다른 정치적 구설수나 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자제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그 대선과 관련된 이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그런 모습을 좀 진작에 좀 보였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를 할 때 당시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 대표를 할 때는 또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본인이 그 가감하게 또 당대표직을 내려놨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번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마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발표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이제는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보여줄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내려놓고 보여줄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그럼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뭐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못하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느끼는 이 상당히 의혹과 이 상당히 좀 비판적인 분위기에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어놓을 것인가가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정계 은퇴까지는 어려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지금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물론 검찰이 뭐 100% 안철수 대표가 개입됐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 한은 정계 은퇴까지는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볼 때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향한
사과는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대통령 후보가 대선 시절에는 모든 걸 책임지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모든 걸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박지원 당시 대표가 책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든 간에 그 당시 그 공당을 총지휘하면서 이끌었던 대통령 후보로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장 표명의 순서가 정계인 때까지는 아닐 것이고 예.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가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보 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추미애 대표의 발언 내용 잠깐 듣고 보겠습니다.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이 되어 유포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실과 결과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추미애 대표 발언 보셨는데 작심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사실 뭐 작심 발언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당 대표의 이 발언 밑자락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의 정치적 노림수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공경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참에 여차하면 우리가 흡수까지 해보자는 그런 아마 속셈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추미애 당대표의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좀 계산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자체가 지금 사실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뭐 좀 청와대를 향한 이런 좀 과시적인 성격도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의 분석입니다. 뭐 예. 그래서 뭐 그 하태경 최고위원의 그 분석에 따르면 이 그 일종의 반문을 위한 뭐 서리쿠션이다. 그래서 예. 지금 이 그 여당 대표로서 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주지 인지 않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정치적 가시라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조금 지나친 측면이 좀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그러나 또 개인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지금 출마설이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권의 강력한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예. 나름대로의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오히려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의 분석보다는 좀 더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그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섣부른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8월 대표에 취임한 이후 그 여러 차례 돌발 발언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표 취임 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취소를 하기도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 후에 또 철회하기도 했고 탄핵 발의에 앞장서겠다는 김무성 전 대표에게 부역자라는 얘기도 하게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미애 대표의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대표라는 위치에서 볼 때 너무 좀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별명이 추다르크다, 추키호테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예. 아마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그 역할론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정부가 조각할 때도 본인의 의사가 좀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내년 지방선거 때 본인의 입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하고 선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야권의 지지층을 끌고 가겠다 이런 하나의 그 보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혼자 너무 강하게 가다 보면 또 적이 생기고 당장 지금 그
당내에서도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지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청문회 정국에서 추가 경정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정보 조직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다음 주에 지금 아시다시피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너무 당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야당에서 또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정국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이제 당대표도 이렇게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자제하면서 전국을 보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더 이제 조금 강한 그런 설명성이 너무 강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박 교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즘 가장 좀 곤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이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대표하고 국민의당 간의 갈등 속에서 난감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 국민의당하고 더 상의도 해보고.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했던 거니까요. 야, 이건 뭐. 네,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렇게 엇박자가 왜 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그 추미애 당대표 이 생각과 그리고 또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지가 서로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을 지금 추슬러서 같이 가야만 지금 그 국회에서의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온건적이고 좀 더 포용적인 자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식 원내대표 입장이 상당히 지금 공경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저는 뭐 일단 내부적으로는 앞서 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청와대와의 관계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가 약간 좀 엇박자를 내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서서 청와대 물밑대화를 통해서 이 지금 그 추미애 당대표의 입지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식의 정치적 해법을 모셔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야당을 좀 따독거리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순방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순방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야당의 요구에 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서 야당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절차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의 그 임명과 관련돼서 이 사실 뭐 이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식 원내대표가 먼저 이 청와대에다가 진언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고리를 푼다고 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도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연 그럴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시작이 촉발된 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인데 여당 대표의 발언을 삼아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명분이 조금 약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명분이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의 앞으로의 그런 존재 여부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죠. 파장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지금 기결되느냐에 따라서 당이 지금 잘못하면 흑폭풍에 휘말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재 그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앞으로 또 같은 야권의 성향을 가진 두 정당이 협치 모델로 가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몰아세우면 앞으로 서로 어렵지 않느냐. 국회에서 협조도 안 되고 우리도 우리 길을 가겠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극한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계속된다면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7월 11일 날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11일 날 저는 뭐 처리되기는 불가능해 볼 거고요. 마지막이 아마 17일 본회의인데 그때도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지금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장관 그 청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또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뭐 이 임명 강행을 할 경우에는 뭐 아마 제 생각에는 7월에 추경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뭐 지금 대통령이 순방 나가시기 전에 김상곤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지금 뭐 국민의당은 뭐 추미애 당대표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만 지금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서 지금 두 명의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뭐 7월 국회는 거의 물 건너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 8월 국회가 8월 국회는 그 8월 달 같은 경우는 국회를 다시 소집하기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9월 달로 넘어간다고 하면 9월 달은 정기국회 소집됨으로써 바로 내년 정기 예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국민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추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래서 이 지금 공원 결국은 청와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장관, 노동장관 임명 강행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이 됐고 또 그 반응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국민의당도 지금 야성이 강한 적대 세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송영모 조대엽 장관을 둘 다 임명을 한다면 아까 앞서 차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11월이 지금 전국의 중요한 기점인데 7월 국회가 지금 계속 공전하고 원하는 것들이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좀 양보를 해야지 국민의당도 좀 명분을 찾아서 약간 협조하는 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야당을 좀 설득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G20 성과가 있는데 야권의 어떤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설득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을 다 임명한다면은 아무튼 야3당이 조금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건 확실하기 때문에 7월 국회를 살릴 의향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한 사람 정도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박상기 후보자, 비검찰에다가 호남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념 논란부터 각종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안경원 후보자가 이 낙마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카드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여당과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반드시 간철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뭐 주말이나 또 이런 술집 같은 데서 한 360만 원을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을 내야 되는데 형사정책연구원에 본인이 썼던 책의 인쇄로 대체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건 아마 청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세대 교수 시절에 아마 자신이 지도했던 이 박사과정이 지도했던 아마 이 제자로부터 이 부적절한 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연세대학에서는 뭐 거의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시 제자가 뭐 그 청문회 정인으로 놓을지 그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비판 기고문인데요. 아마 박상기 후보자 입장은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통합진보당의 이런 이석기 전 의원의 그런 뭐 아로라는 뭐 폭력적이고 그런 식의 혁명의 노선에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일부 당원들의 그런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 그런 주장 때문에 전체의 정당이 해산시키는 이러한 것이 민주사회에 그게 가능하느냐의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가려서 본다고 한다면 뭐 이 이념 논란에서는 조금은 좀 쉽게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끝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청문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상을 해주시죠. 글쎄 그분이 과거에도 보면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수사를 맡았고 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건 이론까지 겸비한 그런 어떤 훌륭한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정배, 김종빈 과거 체제 투톱 호남 체제에서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서울지검장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4명이서 검찰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분은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이 좀 적은 후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일단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